안녕하십니까. 머니앤스포츠의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희생자 및 실종자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네, 국내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통계청 신분류 방식을 적용했을 때 2012년 기준으로 약 58조 원, 그리고 관련 산업체는 약 8만 5천 개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88%가 4인 미만의 영세업체로 대부분 자금 조달과 국내 판로 개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 영세업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스포츠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바로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죠. 한경닷컴의 유정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정훈 기자.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 처음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국내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기반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바로 스포토토에 대한 사업자 선정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스포토토를 주관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수탁 사업자들을 위한 안내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설명회에는 총 91개 업체와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스포츠 토토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대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 토토의 차기 운영자 선정에 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날 설명회를 무조건 참여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기존 사업자인 오리온이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 이 관심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스포토토는 그동안 해외 업체 한 곳, 그리고 국내 업체 한 곳, 이 단 두 곳만이 운영 경험이 있는 아주 특수한 분야의 입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 사업자가 재도전할 경우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엔 조금 경우가 다른데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지난해 4월이죠.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서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복권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는 것인데요. 네. 스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그 복권을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비용들이 전액 이제 현금으로 돌아가는 이 현금 장사인데다가 매출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육 목표 발매액이 3조 700억 원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스탁 사업자가 이 중에서 순수익으로 가져간 게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국내의 체육 목표 발매액이 한 해에 3조 700억 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은 좀 다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앞서 스포츠와 스포츠 산업 기반의 젖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체육 목표 사업은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도 하고요. 그 브랜드명이 이제 스포츠 토토인 것인데요. 정부가 스포츠 목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체육의 재원을 조성을 하고 네. 여가 스포츠를 육성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사업의 발행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발행 사업을 승인한다거나 감독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의 전액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이런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금 등으로 쓰이는데요. 네. 약 78%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쓰이고요. 경기 주최단체 지원의 한 10% 정도, 그리고 문화체육사업 지원의 7%,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등도 사실은 이 전체 금액의 5% 정도로 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스포츠 토토 사업이 우리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산업을 기반을 다지는 데 좀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토토 사업의 차기 운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거쳐야 하나요? 네, 우선 제안업체는 납입 자본금이 300억 이상이어야 하고요. 순운전 자본금이 27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 동안에는 부채 비율이 150% 이하가 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덕성 부분이 크게 강조가 되면서 제안업체 지분 비율이 5% 이상인 주로 이제 지배 구조 안에 있는 경영층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구성주주와 구성주주의 대표이사, 구성주주의 최대주주나 그리고 특수관계인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네.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입찰 자격이 없어지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입찰의 또 핵심적인 평가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강화된 도덕성이거든요. 네. 실제로 여러 가지 평가 항목 중에 이 도덕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비리나 횡령 등에 연루가 됐던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떤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물망에 오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먼저 현재까지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혔거나 아니면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곳은 모두 8곳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네. 먼저 입찰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을 보면 오텍그룹과 유진기업 그리고 IB 월드와이드 같은 이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강이나 펜텍 CNI, 삼천리, 필라코리아, 블랙야크 등도 참여 의사가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듣기로는요, 스포츠 토토 사업의 위탁 운영 수수료율이 현저히 좀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가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폭이 굉장히 낮아질 거란 예상은 있었는데 너무 큰 폭으로 낮춰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 당초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코오롱 같은 경우는 네. 입찰 참여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코롱 측 관계자에 따르면 코롱 글로벌 사업 부분에서 이 입찰 스포츠 복권 사업을 검토를 했고, 네. 사업 설명회도 참석을 했는데 내부 검토를 해본 결과 수익성이 낮아서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 같은 토로가 결국은 좀 엄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 매출 규모가 변변치 않으면 모르겠는데 벌써 조 단위를 넘어섰고 스포츠토의 성장세가 아주 폭발적이라는 부분에서 비록 이제 수수료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황금알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스포츠토 판매액은 지난 2007년 1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 6년 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대를 넘어섰거든요. 10년 전에였던 2003년에 판매액이 28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약 10년 만에 108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더욱이 스포츠토의 매출 증가액을 뜻하는 증가세를 뜻하는 영업이익률도 20% 이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사용자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면 또 최근에 정부가 강도 높은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를 탄다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이제 스포츠 토토가 사행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좀 돈을 잃고 또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거나 혹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스포츠 목표 사업은 사실 일종의 그 베팅 비즈니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미 축구 종주국인 영국이나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서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레저 게임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문제는 이제 불법 스포츠 도박입니다. 이 사행성 감독위원회에 따르면요,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12년 5,682건이나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해보니까 네. 추정치가 7조 6천억 원이거든요. 이거는 추정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 음성적인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렇죠. 수치입니다. 네.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 범죄인 거를 물론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그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형태의 건전한 참여 게임이다. 라는 문화적 성숙도를 좀 높인다면 사실은 우리 국내 스포츠 기반이나 스포츠 산업의 기반이나 여러 가지 기반에서 스포츠 토토만큼의 자금이 도는 데가 없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젖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사회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그런 것들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포츠 토토의 새 사업자 선정부터 저희가 사행성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을 맡은 김창호입니다. 여러분은 골프를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퍼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골퍼들은 드라이버나 아이언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퍼터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투어 프로들은 퍼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투어 선수 중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퍼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골프에 있어 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창호의 더 리더스에서는 10여 년 동안 퍼터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제임스 밀러 김준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임스 밀러 탑스핀 퍼터 대표 김준희라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 버터만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동기가 있습니까? 네, 저 역시 골프를 치는 아마추어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골프를 무진장 좋아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운동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 한 5, 6년간 구미시 골프 대표를 하면서 깊이 있는 골프에 대해서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재미나게 골프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추어로서 그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느꼈는데 바로 그 퍼팅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구력과 실력이 쌓이면은 샷이나 그 이외의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퍼팅 같은 경우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모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깊이가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그 골프를 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퍼터는 이 평면 퍼터입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드신 퍼터는 거의 곡면 퍼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다릅니까? 어느 날 또 프로야구를 보는데 이 야구 방망이로 치니까 홈런이 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나운서 해설자가 하시는 말씀이 투수가 또 너클볼을 던졌다. 무회전 공으로 툭 가다가 막 떨어졌다. 그렇지. 둥근 공을 둥근 타격 페이스로 타격을 함으로써 헤드가 회전력을 전달해 주는구나. 회전하는 볼은 최대한 그 스윙 크기의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멀리 빠른 속도로 야수가 잡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될 뿐더러 홈런이 나는구나. 네, 그 결과를 발견을 하고 이제 야구 방망이 헤드를 눕혀서 퍼트 헤드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정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약 한 35파이에서 공이 지름이 한 42파이 정도, 정확히 42.67파이 정도의 그 R값을 형성하고 지름값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퍼트 헤드의 그 35파이에서부터 25파이까지 다 깎아서 다 쳐보고 다 어떻게 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의 회전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하나하나 실험을 다 하셨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곡면 버터를 만들게 된 네. 에피소드랄까 이제 이런 것이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야구에서 동기를 찾았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채의 헤드의 특히 그 헤드의 관성 모멘트 중에서 헤드의 무게가 그 관성 모멘트 이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헤드의 무게 중심에서 중심 거리에 형성된 값에 의해서도 관성 모멘트는 그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R 값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스윙 웨이트가 2g의 스윙 웨이트가 한 포인트로 형성이 됩니다. 예. 그만큼 골프채는 아주 작은 값에 의한 섬세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는 합니다. 2g이 무거우면은 스윙 웨이트가 한 포인트 더 올라가면서 나는 좀 묵직한 것 같아. 2g이 가보면 퍼트가 좀 가볍지 않나? 드라이브 헤드가 좀 가볍지 않나? 무겁지 않나? 이렇게 그만큼 골프채 헤드에는 그 무게에 대한 그 값이 일반 골프 치시는 분들로 하여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 그리고 물론 제가 이제 곡면 퍼트를 연구를 하면서 R 값에 대해서 최적의 타점, 최적의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그 헤드의 무게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일일이 깎아서 만들어 보고 그거를 헤드 디자인에 접목을 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헤드 디자인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또 타치감의 차이가 변화가 되는 것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퍼트 하나 만드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은 그냥 뭐 눈알 만큼 총알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왕 만드는 것 세계 최고의 퍼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퍼트를 한 자루 사가지고 가지만은 그 퍼트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값어치의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골프에 대한 기대 심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퍼트 가지고 라운딩도 즐겁게 하고 게임도 잘 풀리고 그 행복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퍼트를 만들고 또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게 되면은 될수록 정말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제가 퍼트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제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사장님같이 작은 기업, 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화로 성장할 수 있고 정상적인 기업이 운영될 수 있는 그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네, 부회장님.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은 우리나라가 뭐 꼴찌입니다. 꼴찌라기보다도 그냥 관심이 열악하죠. 없죠. 예, 관심이 없는데 저도 이제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태동된 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근대 골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외국의 브랜드 제품입니다. 근데 한국의 선수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왜 안 될까? 잘하면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20년 뒤에는 조금 땡깁시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그냥 자신 없습니다. 10년 뒤에는 분명히 어떠한 작은 한 분야지만은 세계 최고를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히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에서 저희가 만든 이 탑스핀 퍼터, 공면 퍼터가 저는 증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면 동영상으로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평면 퍼터는 임팩트 이후에 백스핀 또는 사이드 스핀이 걸리면서 그 방향성에 또 거리감의 힘의 전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팩트 순간부터 초고속 카메라 촬영해 보면은 이 공면 퍼터처럼 바로 탑스핀 회전력을 바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정말 방향성이 좋다. 예, 어떤 어르신들은 진짜 이건 대미는 들어가는 퍼터야. 잘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현장에 몸으로 뛰시면서 이것을 전파하고 브랜드를 알리는데 이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나라 골퍼들에게 그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그 골프채는 과학적인 데이터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랜드 파워도 좋고 또 유명한 선수들이 쓰는 거니까 따라서 쓰는 것도 좋고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기대 심리를 갖고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혹시 제가 뭐 박람회를 가서나 또는 우리 대리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저희 공면 퍼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 성능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했으면 좋은데 오로지 브랜드 파워만 따지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퍼터가 그래도 한번 그 판매될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또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퍼터에 대한 그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생산해 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퍼터, 좋은
브랜드 만드는 데 계속해서 기여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또 쏟아주시면은 저희도 같이 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창우의 더 리더스. 오늘은 골프클럽 핏 퍼터 개발에 열정을 쏟아온 분이시죠. 제임스 밀러의 김준희 사장님을 만나봤는데요. 유정호 기자께서는 직접 이 김준희 사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네, 이 김준희 사장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내가 토종 브랜드로 세계 퍼터 시장 1등을 하겠다. 오로지 그 생각만 있는 분 같아요. 네, 생활도 그렇고 네. 뭐 집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이 주변 상황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꼭 세계 1등의 퍼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순서는 비즈인사이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을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호 기자, 네, 먼저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은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서 최근 4년간 연평균 5% 안팎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좀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이 국내 스포츠 산업계에서 4인 미만인 업체들이 88%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이 대부분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척박한 산업 구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국내 스포츠 산업의 첨단 IT와 과학기술, 융복합화된 비즈니스 모델들을 섞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스포츠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왜 수립하게 됐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니즈고요. 그러다 네. 보니 당연히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적 가치도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스포츠 산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1, 2차 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산업의 고용 비중이 노동 인구의 약 1%에서 1.5% 수준인데요. 네. 유럽 수준인 5.5% 수준까지만 발전을 한다면 수치상 새로운 일자리가 70만 개가 생기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실업 문제와 저성장 문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문체부가 내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사실 스포츠 산업이 확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 융복합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문화부의 내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의 비전도 결국 스포츠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서 산업 규모를 총 15조 원 이상, 그리고 일자리 4만 개 이상을 향후 5년 이내에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향후 사실 5년, 나아가 10년, 20년 이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 사항인 만큼 앞으로 진행 사항이나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서 다양한 추진 계획과 실적 그리고 업계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의 모든 것 머니인 스포츠. 이번 시간은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유정호 기자, 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점차 무르익어가면서 우리 연예인 야구 대회도 개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스타 연예인 야구 리그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연예인 팀 12개 팀으로 구성된 리그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아마추어 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연예인들의 취미 활동, 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이 야구와 한류 스타들을 좋아하는 이런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세월호 희생에 따른 국민적 고통과 그리고 슬픔을 좀 함께한다는 취지로 당초 4월 21일 개막하려 했던 리그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기가 좀 시기인지라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더 자세한 소식은 우리 한주리 리포터가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한주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주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6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예인 야구대회를 자랑하는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회는
지난 2011년 제1회 TV 리포트배 우수 연예인 초청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벌써 4년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당초 21일에 개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 일정을 28일로 늦췄다가 결국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연예인 야구 리그가 뭐 프로야구 인기보다는 못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나름 겨울에도 연습을 했었고요. 또 이제 연예인들 스케줄을 또 빼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팀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네. 한편 연예인 야구팀 조마조마에서는 소속된 선수들이 모은 성금 1,000만 원과 뮤지컬 배우 임태경의 팬카페에서 모은 성금 1,0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조마조마 연예인 야구팀의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그 이제 시합 일정을 서로 이제 공지하고 그런 데서 이제 정확히 한 7, 8일 전에 이 사고가 나서 애도를 서로 애도 문자를 주고 받다가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좀 성금을 좀 걷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팀과 저희 야구팀 소속인 뮤지컬 배우 임태경 씨 팬클럽에서 뭐 조금씩 걷어서 약 2천여만 원의 성금을 걷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공모전 그리고 대외 활동 전문 사이트 올콘에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한주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8회 태세 고교생 경제 리더스 캠프가 오는 5월 17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경제 리더스 캠프는 고교생들이 경영자, 기업인, 금융인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접수 기간은 5월 16일까지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태세 홈페이지 우측 배너를 클릭한 뒤 지원서를 작성하고 참가 접수비 12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23회 태세 시험이 오는 5월 24일 전국 14곳에서 시행됩니다. 경제학 시험인 태셋은 테스트 오브 이코노믹 센스 앤 띵킹의 약자로서 단편적인 경제 지식을 묻는 퀴즈식의 시험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적인 경제 시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처음으로 개발해 2010년 11월 정부로부터 국가공인 민간 자격 시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접수는 오는 5월 12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스포츠의 모든 건 머니앤스포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정우 기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